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이미지는 그 자체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글자와 만났을 때 그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단순히 글자만을 다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서로 영향관계에 있는 수많은 요소들의 관계망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글자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글자와 이미지의 상호관계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미지란 것의 본질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미지는 사실 언어를 통해 의미를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고요한 숲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서양권 사람들은 이 이미지가 다소 무섭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중년들은 이 이미지를 보면서 차분한 새벽의 공기를 느꼈다고 해요. 문화나 세대에 따라 이미지를 다르게 읽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과라는 글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옷, 아, 기읍, 오, 아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같은 이미지를 연상을 하죠. 문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 핑구어 아니면 링고와 같이 다른 언어로 표기했을 때는 어떤가요? 그 언어를 학습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글자들은 단지 기호이거나 아니면 이미지일 뿐이죠. 글자라는 기호와 이미지의 개념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타이포그래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이고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인 로베르 마생은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형성을 실험의 사례로 잘 보여주는 디자이너입니다. 마생은 미래주의 영향을 받아서 텍스트의 구성과 이미지의 병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텍스트와 전체 구성의 형태는 미래파나 다다의 조형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보여지는 텍스트의 변화에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생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주요 개념은 지면 속에서 시간성을 투입하고 형태화했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책이라는 평면의 공간 속에서 텍스트를 통한 감정 전달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는 1964년에 발간한 외젠 이오네스코의 희곡 대머리 유가수가 무대에서 공연된 작품을 그대로 지면으로 옮겨와서 표현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차원의 지면에 3차원적인 표현 방식을 주기 위해서 텍스트의 이미지성을 강조하고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각각 타이포그래피로 형상화했습니다. 예컨대 남자의 대사는 로만체로, 여자의 대사는 이탈릭체로 여성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또한 화면에 전화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불이 꺼지는 장면은 지면 전체를 검정색으로 하던가 아니면 다시 불이 켜지면 펼친 면이 흰색으로 처리가 되는 등이죠. 그리고 배우들의 감정이 글자에 녹아들도록 글자체의 크기, 대비, 글자 간격, 행간 등을 응용해서 대사 속에 담긴 의미를 상징적으로 구체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는 이미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미지는 보통 텍스트와 만났을 때 메시지가 완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진과 함께 배치되는 텍스트가 캡션이죠. 이미지는 사진 설명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때로는 이미지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래픽 디자인의 묘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글자가 이미지로 기능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봤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미지를 다루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어떨까요? 이미지를 배치할 때에는 큰 것을 작게, 작은 것은 크게 한다거나 한쪽에 전체가 있으면 다른 면의 부분이 있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전체와 부분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이 조화는 대비일 수도 있고 균등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지가 연속으로 이어질 때 마지막 장면은 방향을 바꾸거나 크기를 조절해서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죠. 글자에 보이지 않는 축, 베이스라인이 존재하듯이 이미지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종의 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미지가 가진 형태에서 나오는 축과 이미지 안에서 나오는 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용을 해야 합니다. 젠 화이트는 이 축을 매직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활자와 활자, 활자와 이미지, 이미지와 이미지를 연결할 때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상의 선들은 우리의 무의식의 신호를 보내고 인간이 보는 행위를 할 때 눈앞에 놓여진 것들에 대해 연결지어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배치할 때 이미지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미지가 여러 장 배치될 때에는 이미지가 서로 이야기하도록 해주세요. 하나의 공간 속에 어떤 것들이 놓여지게 되면 이들은 반드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 관계성에 놓여 있는다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자이너가 그 중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야기의 구성을 따르는 것을 플롯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줄리엣이 죽자 로미오가 죽었다 라고 하면 그냥 이야기일 뿐이지만 줄리엣이 죽자 슬픔에 잠긴 로미오도 결국 죽었다 라고 설명을 하면 기승전결이 있는 플롯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배치할 때는 이러한 시각적 플롯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학습 정리 1. 이미지가 기호화되는 것과 같이 기호로서 문자는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문자는 때때로 이미지의 의미를 규정하는 틀이 되기도 한다. 2. 로베르 마생의 대머리 여가수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는 평면의 공간 속에서 텍스트의 다양한 감정 전달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6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